안 줘, 앞에 와서 빨리. 알겠습니다. 함수 합시다, 함수. 재원아, 빨리 앞으로 안 오냐? 뒤에다 있잖아. 핸드폰 집어 넣으라고 진짜 정말 진짜 큰 함수. 우리가 방학 말미에 했던 함수를 다 기억하지? 기억하자뇨. 소윤이 기억하지? 쏟다고 해 빨리. 기억하지? 함수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함수를 처음 만난 건 우리 1차 함수도 했고 2차 함수도 했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는 대충 알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여기라는 거야. 처음 만났을 때는 계산이라는 걸 처음 만났을 때인 요 그림을 만났을 때지. 여기에 더하기 5가 있어.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세상에 8대 갖고 나오는 이런 거 함수랑 만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어떤 식이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거기다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결과를 만족하는 그런 놈들을 함수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놈을 함수라고 할 건데 저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변수가 있어. 어떤 변수. 그러니까 어떤 뭐 변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어떤 값에 하나의 값에 딱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값이 딱 되는 거야. 하나의 숫자가 됐든 뭐 문장이 됐든 그걸 넣었더니 하나의 결과를 만족하는 그거를 대응 관계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뭐 한재왕 하면 바보 그거면 대응인 거야. 근데 바보의 멍청이까지 있어. 그러면 대응이 아니야. 왜냐하면 한재왕은 2개에 대응하는 거야. 2개에 대응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건 대응이 아닌 거야. 2개가 되는 거. 1개가 될 때만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재왕, 바보 이렇게 대응하면 얘는 대응이 맞아. 하지만 멍청이까지 같이 있어갖고 2개한테 이렇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대응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한 놈은 한 놈한테만 대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재왕이 있고 여기 뭐 손효준이 있었는데 여기 바보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둘 다 한 놈한테 대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놈한테 그러니까 결과가 하나만 나온다는 거야. 그런 경우 이것도 대응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쏘고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쏘는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함수는 쏘는 입장에서 이제 만족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대응을 하면 그건 대응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만족하면 대응한다고 하는 거고 2개를 쏜다거나 그러니까 여기 바보하고 멍청이가 있는데 이거 2개 다 맞잖아. 이거는 대응이 아니라고. 결과가 2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똑똑함이 있어. 대응할 수가 없어. 쏠 수가 없는 거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이 안 돼. 이런 것도 대응이 아닌 거야. 이게 대응 관계인 거야. 하나의 변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이 무조건 하나의 결과를 가질 때 그때를 대응이라고 하고 그 관계를 만족하는 것들을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결과가 1개만 나와야 돼. 2개가 나와도 안 되고 안 나와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경우들을 함수라고 부르자는 거지. 그리고는 그걸 함수라고 했는데 계속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수식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수식화를 한 거지.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표현법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F라는 평행이동처럼 F라는 식이나 문장이 있어. 식이나 말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X에 들어있던 원소 그러니까 한재환과 손효준 그놈들이
y에 들어있는 원소, 저기 멍청이나 바보 같은 거 그런 걸로 대응하게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3 같은 게 저기 x에 들어있는 거고 8 같은 게 y에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디테일하게 x라는 애가 있는데 이놈이 요 집합 x의 원소야. 마찬가지 y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집합 y의 원소였을 때 y라는 놈이 어떤 식이나 문장에다가 x를 넣은 놈의 결론일 때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얘기할 건데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쓰는지 아예 이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보통 동그랗게 했잖아. 동그랗게 쓰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야. 끼일주각 해갖고 세로로 써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F에 의해서 X에 있는 게 Y가 된다라고 말하고 1, 2, 3이 있고 A, B, C가 있다면 전부 다 이렇게 요놈들이 하나의 결과에 대응할 때 그때 함수라고 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한 가지가 더 있지. 원래는 그래프가 있잖아. 그래프. 그러니까 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얘는 분명히 정의역이 1과 2와 3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몇 개야, 재영아? 4개요. 1부터 3까지인데 4개야? 아, 3개요. 1과 2 사이에는 숫자가 없지. 아, 엄청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잖아. 그러니까 그 정의역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셀 수 없을 때 그때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알았죠? 일단은 지금은 이론적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보통 요걸로 얘기를 할 거야. 보통.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법들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 자 이런 경우가 이게 뭐 아까 말했던 대응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x 쪽에 1과 2와 3이 있었고 y 쪽에 뭐 a, b, c, d까지 있었다고 칠게. 이렇게 되는 관계를 보려고 해. 자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쏘면 분명히 함수다 아니다는 쏘는 놈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거거든. 쏘는 놈. 그래서 그 쏘는 놈들에 들어있는 애들 요거를 이 함수를 정의하는 영역이다 라는 의미에서 정의역이라고 부르지. 그다음 맞는 놈들, 타겟이 되는 놈들 전체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공역이라고 불러. 전체 영역, 공역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요 맞은 놈들을 치역이라고 부르지. 이름을 몰라갖고 틀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돼. 정의역, 정의 내리는 영역이야. 정의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공역은 전체 영역을 말하고 치역, 맞은 놈들. 뭐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책에 보면 많은 책에 이것들을 표현할 때 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저 X에 들어있는 놈들이 이렇게 활 쏘고 있는 그림이 활을 딱 쏴갖고 일이 A한테 맞췄다 이런 거 관역 같은 거. 총 쏘는 그림도 있고 창 던지는 그림도 있거든. 내가 배울 때는 어릴 때 배워갖고 중1 때 배웠어. 나 때는. 중1 때 배우고 고1 때 또 배우는 거였었는데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건 중1 때 배웠다고. 아기 때. 코치질 흘리고 막 그럴 때. 그때는 최대한 안 까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배울 때는 저기 정의역에 들어있는 애들이 공역에 들어있는 애들한테 침을 뱉어. 맞은 애들. 침 맞은 애들. 치욕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치욕이다 라고 나는 배웠어. 안 까먹으면 돼. 유치하더라도. 알았지? 어쨌든 뭘로 하든 맞은 애들을 치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한 발씩만 쏴야 돼. 한 발씩만. 안 쏘면 안 돼. 2발 이상을 쏴도 안 돼. 그러면 대응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에 A, B, C, D가 있었는데 요렇게 쏘고 3이 안 쐈어. 함수가 아니야. 얘가 C로 쐈는데 2가 한 발 더 쐈어. 그래도 함수가 아니야. 한 발씩만 쐈을 때를 함수라고 한다는 거지. 그치? 이 정도는 다 알잖아.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생각해보면 아래에 있는 연속적인 그래프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딱 3개만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 있을 수 있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많이 했던 이런 동그라미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세 가지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함수냐 아니냐를 말할 때 x값이 하나로 대응했냐를 말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x를 본다면 이게 이 그래프랑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만났네.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한테 대응을 한 거야. 요 말이. 여기 있는 1이 있다고 쳐. 1을 해봤더니 여기 2에 대응했다고 쳐. 여기 있는 1은 2에 대응했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다 말할 수는 없잖아. 1.1, 1.2, 1.3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몇 개만 말해본다면 그렇다는 소리야. 마찬가지 요거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어디서 만났지? 봤더니 요거 여기 있네. 여기가 1이라고 쳐. 그럼 마이너스 3이 1한테 대응을 한 거야. 여기가 지금 4였다고 칠게. 4도 1한테 대응했네. 4가 있는데 4도 1한테 대응한 거야. 쏘는 놈들만 본다네. 요것들이 한 발씩 쐈으면 되는 거야. 안 쏜 놈 없이. 그러면 요것도 함수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로 와보면 여기 있는 점 마이너스 3이라고 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만났나 보려고 했더니 없어. 만난 데가 마이너스 3이 쏠 수가 없어. 쏠 수가 없어. 못 쏘는 거야. 여기 있는 애가 있다. 여기가 1이라고 칠게.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가 뭐 예를 들어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칠게. 그러면 요 1이라는 놈은 3과 마이너스 1과 3이 있었다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두 발 싸우는데 대응이 아니라고.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뭐 결론을 얘기한다면 지금 x가 그러니까 하나의 대응했냐 두 개의 대응했냐를 보기 위해서 x 축상에서 출발해갖고 만나는 곳을 봤지. 세로줄을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세로줄을 그어봤더니 전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함수야. 마찬가지 세로줄을 그어봤더니 전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함수야. 세로줄을 그어봤더니 안 만나는 데가 있어.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데도 있어.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을 때는 세로줄을 그어봐가지고 모두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함수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나오면 1번 문제지. 1번 문제.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이런 거. 4호것은 2번. 아이 1번이야. 아무리 4호고라도 이건 1번이야. 더 쉬울 수가 없어. 이건 1번이야. 알았지? 눈만 잘 뜨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눈만. 응? 요거 혹시 나왔는데 틀렸다. 내가 진짜 4호 살상권 낼지도 몰라. 정말. 4호 이번에 1번 정답률이 98%란 말이야. 98%는 못 맞춘 놈이 있다는 소리잖아. 6명. 자, 그리고 이제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놈이 x 3제곱 더하기 1이고 gx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x 더하기 1이야. 이 두 함수는 일단은 식 모양새가 다르잖아. 식이 다르니까 이건 다른 함수지 분명히. 그지? 분명히 다른 함수야. 근데 요 함수의 x값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 그거를 지정해 버리는 거야. 한계를 둬버리는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과 1 요 세 개만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 두 함수의 정의역이 요거 세 개야. 그러면 이제 해보는 거야.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0으로 똑같지. 똑같지? f에다가 0을 넣어도 g에다가 0을 넣어도 결과가 똑같지. 1로. f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g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2 나오잖아. 똑같잖아. 분명히 식이 다르지만 얘가 뭐라는 건 요 세 점만 뭐라는 거야. 그때는 같잖아. 이럴 경우 이 정의역에서 f와 g는 같은 함수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걸 반대로 물어볼게. 약간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반대로 물어보면 요 두 함수가 같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래.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래. 공집합은 제외하래. 그러면 지금 같아진다는 건 교점을 말하라는 거야. 교점. 그러니까 fx하고 gx가 같아지게끔 x 3제곱 더하기 1과 x 더하기 1이 같다는 거고 넘겨보니까 이렇게 돼갖고 만족하는 x는 0과 뿔마 1 3개 있는 거지. 요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2의 3제곱계 8개야. 근데 공집합 빼래. 7개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7개라는 게 뭐냐면 요거일 수도 있어. 요거일 수도 정의역이 요거일 때 같은 함수잖아. 정의역이 딸랑 요것만 있어도 같은 함수라고. 정의역이 딸랑 요렇게 2개만 있어도 같은 함수야. 그 개수를 말하는 거야. 정의역이 될 수 있는 놈. 학교 시험은 요렇게 나올 거라고 나온다며. 저렇게 순진하게 사고는 순진하게 물어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뭐 여기 뭐 하나를 문자로 가려가지고 이거 넣었을 때 같은 경우가 나온지를 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보통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순진하게 3개요 해오지 말라고. 원소가 3개인 거지 집합이 3개인 게 아니라고. 말장난 뒤지게 할 거라고. 정말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진짜로 말장난 뒤지게 할 거라는 거야. 요게 이제 같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함수예요 얘기했어. 저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이제. 함수의 종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종류 함수는 뒤지게 많거든.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3개를 말할 거야. 일단은 함수다 아니다를 얘기할 때 x값들을 봤지? 이제는 y값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야. y값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1, 2, 3이 있었고 여기에 A, B, C, D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변화를 볼 건데 A가 B한테 쐈고 2가 A한테 쐈고 3이 C한테 쐈어. 분명히 X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한 발씩 쐈기 때문에 함수 맞지? 맞은 놈들 입장에서 보는 거야. 이제 맞은 놈들 입장에서 전부 한 발씩 맞았지. 맞은 놈들. 이렇게 맞은 놈들이 전부 한 발씩 맞았으면 요거를 1대1 함수라고 부른다고. 근데 지금은 한 놈이 안 맞았지. 안 맞은 놈이 있어도 돼. 1대1 함수는. 근데 만약에 안 맞은 놈이 없어. 전부 다 한 발씩 맞았는데 안 맞은 놈이 없어. 그런 경우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러. 요거는 정의역과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1대1 대응을 말할 수 있겠지? 개수가 다르면 그렇게 못 말하잖아. 분명히 남는 게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막 배웠을 때,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를 할 때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 엄격하게 구별을 해. 왜냐하면 셀 수 있잖아, 지금 원소를. 근데 이제 그래프가 돼버리면, 그림이 돼버리면 셀 수 없잖아.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갑자기 슬그머니 1대1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랑 똑같게 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쁘게 y는 x로 45도로 딱 돼 있으면 전부 다 한 점씩 만나는 거 알겠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 y는 적게 증가하잖아. 하지만 이거를 전부 다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지, 전부 다 한 점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대응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한대개니까 가능한 거지. 무한대니까. 개수가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셀 수 있는 경우를 말할 때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경우를 말할 때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 엄격하게 구별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프로 들어가 버리면, 연속적인 구간에서 말하는 그래프로 들어가 버리면 1대1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야. 억지로 아니게끔 문제를 쥐어짜서 만들지 않는 한 1대1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야. 처음에만 저걸 좀 엄격하게 구별을 한다는 거지. 알았죠?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직선이겠지? 기울기가 있는 직선, 0이 아닌 직선. 그런 놈들이 대표적인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항등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항상 같은 함수를 말해. 얘는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 똑같은 모습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1, 2, 3이 있다면 여기도 1, 2, 3만 있어야 돼. 그러면서 1이 1 되고 2가 2 되고 3이 3 되는
들어간 놈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형태를 항등함수라고 하지. 항상 같은 함수. 대표적인 경우라는 것도 없이 그래프는 이거 한 개밖에 없어. 딸랑 이거 하나. 요것만 항등함수야. 그래프로 얘기할 때는 저것만 항등함수. 다른 건 없어. 이렇게 만들 때야. 지 멋대로 만들 수 있겠지. 지금 내가 1, 2, 3 썼잖아. 3, 4, 5 쓸 수도 있잖아. A, B, C 쓸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때는 지 멋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래프는 저거 하나밖에 없다. Y는 X.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우리가 했던 여기까지 맞아. 여기 바보가 있어. 얘 바보 똑똑이 뭐 그리고 뭐 멋쟁이 막 있는데 이렇게 돼. 이런 경우. X가 뭐든 무조건 한 놈만 대응할 때, 한 놈한테만 대응할 때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불러.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대표적인 경우가 Y는 B 이런 거지. 평행선. 평행선에 해당되는. 이거는 X가 뭐든 간에 무조건 Y 값은 B잖아. 알았죠? 이거 자꾸 쓴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 자, 요게 종류에 해당되는 놈들이었고, 이제 이것들이 아까처럼 그래프 형태로 나왔을 때 비교하려면, 자, 이렇게 직선 하나 있었고, 이런 거 있었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놈이 있다고 칠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볼 거야. 분명히 이제는 일단 마음속으로 보자고. 세로줄을 싹 그어봐. 요거 함수 맞지? 세로줄 싹 그어봐. 함수 맞네? 얘도 세로줄 싹 그어봐. 함수 맞지? 근데 요거 세로줄 그어봤는데 여기 졸라게 많이 만나는 거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함수가 아니야. 이제 이 세 놈은 함수였으니까. 자, 분명히 그 쏘는 놈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로줄을 그었잖아. 맞는 놈들 입장이니까 y 값이잖아. 여기 있던 y 값이 하나에서 만났었지. 여기 있던 y 값도 하나에서 만났었어. 가로줄을 그어보는 거야. 가로줄을 그어봐가지고 전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가로줄을 그어봤어. 두 점에서 만나버렸지. 이건 그냥 함수야. 이 종류에 들지 못하는 거야.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 그냥 함수. 뭐 2차 함수지 뭐. 그냥 함수야. 요놈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겹쳐버리잖아. 여러 점에서 만나는 거지. 얘도 그냥 함수일 뿐이야. 저기 종류에 못 드는, 저기 종류에 들지 못하는 그냥 함수일 뿐인 거지.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를 얘기하려고 할 때 이게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 함수인지를 보려고 할 때 가로줄을 그어봐가지고 전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걔는 1대1 함수 내지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뭐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합성함수랑 역함수로 같이 말해야 되나? 아니, 같이 있네. 하지 뭐. 다 알고 있었잖아. 방금 내가 그잖아. 방금 내가 한 것들 다 알고 있는 지식 또 하고 있는 거 그랬잖아. 속으로. 그치? 영아 그치? 아니야. 맞잖아. 방금 때 열심히 했는데. 그냥 문제 몇 개 풀고 합성함수 하자. 뭐 해볼까? 그냥 눈만 잘 뜨고 있으면 되는 건데 79, 80, 479, 480 해볼게. 그냥 빈출이라고 써있는 것만 풀고 넘어갈게. 79, 80.
했지? 일단 80번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세로줄 그어보라는 거잖아. 1번은 2 때문에 안 되지. 2가 지금 1과 3한테 갔잖아. 1한테도 가고 3한테도 가니까 안 돼. 2번은 세로줄이니까 안 돼. 4번 안 된다고 했잖아. 세로줄 그어보니. 5번도 마찬가지. 3번만 되는 거지. 3번만. 479번 보자고. 처음 할 때는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건데 x라는 놈이 마이너스 1과 0과 1 요 세 개만 집어넣으라는 거고 y쪽에는 0과 1과 2 이렇게 돼 있어. 1번을 보면 fx라는 놈이 x 더하기 1이래. 뭐 그림이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고 0과 1과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지. 0 집어넣으면 1 되고 1 집어넣으면 2 되잖아. 전부 다 한 발씩 쐈네. 함수야. 함수야. 근데 이제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것도 fx가 절대값 x 빼기 1이야.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있어. 여기가 0, 1, 2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고 0 집어넣으면 1 되고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한 발씩 쐈잖아. 한 발씩 쐈다고.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 해보면 되는데 5번만 보면 5번의 경우 fx가 루트 x 더하기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과 0과 1 0과 1과 2가 있어갖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돼. 0 집어넣으면 1 돼. 1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돼야 되는데 없어. 못 쏴. 못 쏘니까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5번이라는 거야. 그 다음 483번과 485번 해보세요. 485번 너무 쉬우니까 485번 하고 489번까지 아니 490번까지 3개 할게 3개. 490번까지. 빈줄 써 있는 거 나와 있어. 83번도 했지? 뭐야 이게? 뭘 못한다고? 85번 1번 문제라고. 네, 무슨 1대1하는 순간 둘 다 똑같은데. 전부 다 한 발씩 맞은 거. 안 맞는 놈이 있을 경우는 1대1 함수, 안 맞는 놈이 없을 때는 1대1 대응 함수. 없을 때가요? 뭐가 없어? 안 맞는 거. 안 맞는 놈이 없어야 1대1 대응. 안 맞는 놈이 있으면 1대1. 지역과 분명히 아무데나 1, 2, 3이 1, 2, 3한테 쏜 거야. 근데 1이 1한테 가는 게 아니라 1이 3, 2한테 갈 수 있잖아. 어쨌든 맞은 놈들이 1, 2, 3인 거지. 그게 치역과 뭐야 정역이 같은 거야. 연습 겁나 해야 되겠다. 올림포스 풀어야겠다. 클리닉 때 올림포스 풀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거 풀어야지. 말장난을 다 넘어가고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틀려버리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랍어로 써있는 것도 아닌데.
1단계 1단계 짜식아. 3단계 풀리면 뒤지겠다. 저희 셔츠가 뭐예요? 여러분 두 개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기하하고 미적분 둘다 해야 돼요? 둘 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대수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하기에는 힘들걸.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야지. 둘 다 해도 되는데 졸라 힘들걸 대수 때문에. 둘 다 신청을 해보려고. 두 개 다 뒤질지도 몰라. 내 개인적인 생각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입시할 때보다 씁니다. 입시는 아니겠지. 그렇던데요. 맞겠지. 근데 대수가 좀 쉬운 놈이면 모르겠는데 대수가 좀 많이 어렵잖아. 해봐서 알지만. 근데 미적분하고 기하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도와줘서 하는 형태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욕심부리하고 세 개를 다 하려다가 대수가 이상해질 수 있어. 내 개인적인 생각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아, 기아가 절평이었으면 안 한만. 기하가 이제 뒤쪽이 좀 어려워졌거든. 다시 공간 벡터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뒤질 걸 아마. 공간 벡터 할 때 공간 감각이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여학생들이 공간 감각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이걸 3D로 그려서 해야 되거든. 3D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학생들 중에 2D도 잘 평면으로 돼 있는 것도 잘 머릿속으로 못 그리는데 입체를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 그러면 이제 막 정말 돌아버리지. 그게 껴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와 있어 다시. 기아 저희 그렇다고요. 기아 1학기 때 하지. 기아 한 학기만 하는 거야. 저희 2학기 나왔어요. 여기도 한 학기만 하는 거야. 네. 미적분이 2학기. 이전 대학. 그러니까 미적분은 그렇게 부담 가는 놈은 아니야. 대신에 대수하고 미적분을 비교하면 대수는 좀 암기의 영역이야. 이것저것 외울 게 많아. 왜냐면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잖아. 서로 뭐 연관 없는 1단원, 2단원, 3단원 연관이 없어. 우리 기아 2학기야. 그래서 좀 암기의 영역이어가지고 항상 미적 투가 3학년. 이맘때쯤 2학년일 때 수원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수원을 제일 어려워해. 정말. 기아는 혼자 공부해야 돼요. 혼자 공부하고 싶으면 혼자 해도 돼. 아버는 해요. 원하면. 뭔말 하려다 까먹잖아 너 때문에. 근데 미적분은 이게 쭉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가지고 앞에 거 알면 그걸 가지고 뒤에 걸 하고 그걸 가지고 뒤에 걸 하고 그러니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이해의 영역이야. 이해의 영역. 그래서 오히려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미적분이 훨씬 중요하거든. 훨씬 중요한데 내 점수를 까먹는 놈들은 대수야. 진짜로. 그러니까 대수는 좀 운이 좀 필요해. 운 좋으면 내가 잘한 것이 많이 나와. 정말로. 운 나쁘면 씨발 짜증나는 놈들만 나와. 저희 수능에 미적 2는 안 나오죠. 이제 수능 안 나오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 미적 1이라고 봐. 킬러는 미적 1이니까. 킬러는. 근데 이제 변수가 그 대수라는 놈이야. 변수가. 이놈이 좀 이제 더럽게 나온다는 게 뭐냐면 산수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냥 경우의 수처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푸는데 처음에 세 가지 경우를 따져. 하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요것도 세 가지 경우를 따져. 또 첫 번째 또 세 가지 경우를 따져.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수능에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총 5번인가를 봤거든. 지금 책으로 5번인가를 봤는데 그 중에 4번이 그랬어.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그게 나왔어. 수열에서. 그렇게 경우를 막 나눠야 되는. 그런 경우는 운 좋으면 진짜 운 좋으면 한 번에 쭉 갈 수 있겠지. 운 좋으면. 잘 찍으면. 그러니까 운 좋으면 첫 번째에서 몰라 기분이 세 번째 경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세 번째를 봤어. 거기서 또 세 가지 나눌 건데 이번엔 두 번째 경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운 좋으면 한 번에 풀고 이게 왜 킬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 예를 들어 27가지 경우면 27가지 다 했더니 마지막에 나오는 정말 재수없지. 진짜로. 이건 재수없는 거야. 진짜로. 그런 경우의 문제가 나왔었어. 4번 정도. 근데 최근에 작년에 본 그놈은 그게 주관식으로 가면서 조금 쉬워졌어. 그러니까 27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10가지 정도만 보면 돼.
정도만요? 아니요. 주관식으로 옮겨지면서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운이라고 봐. 나는 운이라고 봐. 운 좋으면 진짜 한 번에 간다고. 한 번에. 진짜 운 좋으면. 운 나쁘면 정말 침 뱉고 싶을 거야. 문제에다가. 그런 경우. 근데 킬러는 정해졌어. 항상 수투가 아니야. 수투가 아니라 그거 미적분 원이야. 그러니까 미적분원은 이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배운 뒤부터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미적분들은 내가 틀리면, 만약에 틀렸다면, 그러니까 완전 죽이려고 킬러로 내는 것들은 몰라두고 그 킬러가 아니라면 내가 틀렸으면 반성을 좀 해야 돼. 이해의 영역이니까. 진짜 실력은 미적분 원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수투. 정말. 그런데요? 뭔 말하다가 이 말을 했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하를 한 학기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학기에 하는 건 학교가 좀 나쁜 거야. 기하를 1학기 때 하는 거. 왜냐면 말했듯이 대수가 정말 좀 힘들거든. 대수가 양도 많고. 근데 1학기에 하는 건 겨울방학 때 미리 좀 많이 배워놔라 그 말인 것 같아. 근데 이제 2학기 때 하면 미적분이랑 두 과목을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다행히 둘 다 쉬워. 배울 때는 둘 다 쉬워. 이것들 활용 문제를 풀 때는 훨씬 빡시겠지. 근데 배울 때는 둘 다 쉽기 때문에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더 배워가면 되는 거야. 다져가면 되는 거야. 근데 대수는 해봐서 알겠지만 배울 때 너무 어려워. 안 그래? 많기도 더럽게 많고 배울 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금 우리 공통수학 1이 예전에는 수학 상이었거든. 수학 상일 때에는 지금 우리 그 부등식까지 했고 거기에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시험 봤던 도형이 붙어 있어. 수학 상에 그냥 막 주벽을 같은 것들만 모아놓은 거야. 수학 상에. 수상하고 수원이 반대로 수학 하는 지금 하고 있는 함수, 집합, 명제, 함수 그리고 순열조합 끝밖에 없어. 겁나 쉬웠지. 그러니까 그 정도에 안 되는 그냥 뭐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라고 해주면 연계성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겨울방학 긴 시간 동안에 몇 번 봐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도형이 2학기로 가버려갖고 내가 진짜 이번 여름방학 때 진도 맞추려고 뒤진 줄 알았어. 도형 때문에. 저 아랫반들은 함수 못했어. 아예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끝나고 인제하는 거야. 우리는 여름방학 때 함수를 좀 했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빠른 편이었으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공통수학 2를 다 끝내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 능력자들 아니면 쉽지 않다. 정말로. 여름방학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했어. 머릿속에 든 건 없지만. 안 일어나! 일어나! 자, 483번이야. 정의역이 1과 2래. 1과 2. 여기에서 저 fx라는 놈하고 gx라는 놈이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거지. 넣으면 f에다가 1 넣은 거하고 g에다가 1 넣은 거 똑같다면 돼. 마찬가지. f에다가 2 넣은 거하고 g에다가 2 넣은 거 똑같으면 1과 2에서는 그 두 놈이 같은 함수라는 거지. 반대로 해석하면 이 두 놈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2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x제곱 더하기 b하고 ax 빼기 1 요놈의 교점이 1과 2인 거야. 그래서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고 요놈의 해가 1과 2니까 근과계수 관계로 a가 3이고 b가 1이네도 찾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풀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렇게 요놈의 두 근이 1과 2네로 푼 거야 나는. 아니 대입은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당신은 다 이렇게 푼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 85번 1번은 요거지. 이게 기억이요. 딱 봐서 y는 x지. 1,1하고 마이너스 1,-1 하고 있으니까 y는 x고 그 다음에 니은 봤더니 요렇게 하이스트 모양 돼 있어. 그 다음에 3번 디귿 봤더니 지수함수네. 다 알고 있잖아. 지수함수. 그 다음에 리을을 봤더니 요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미음을 봤더니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음을 봤더니
유리함수 모양처럼 돼 있는 거지. 유리함수 모양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채워져 있어. 원래 유리함수는 0인 거 빼잖아. 자동으로 빼잖아. 근데 지금은 채워져 있어. 식이 안 나와 있고 채워져 있는 거야. 자, 이 중에서 이제 1대1 함수인 첫 번째. 1대1 함수. 전부 다 세로줄 그어봤더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함수는 맞잖아. 이제 가로줄 보라는 거야. 가로줄. 기억 1대1 함수 맞지? 기억 돼. 디귿도 되지? 위쪽에서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났고 아래쪽 안 만난 게 있지만 상관없잖아. 맞은 놈들이 전부 한 발씩 맞았잖아. 그러니까 디귿도 돼. 얘도 되지? 리을도 돼.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요것도 되지. 전부 한 점에서 만나잖아. 가로줄 거기 넣고. 채워지는 거 없다. 비읍되지. 채워져 있잖아. 채워져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역과 공역이 같대.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이건 정의역이 아니고 공역이었구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그 맞은 놈들이 다 맞았다는 거야. 맞은 놈들이.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놈들이 다 맞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Y쪽에 1, 2, 3, 4, 5가 있었는데 요것들이 다 누군가한테 맞았어. 어쨌든 다 맞은 거야.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지. 두 놈 맞은 놈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있는 놈이 싹 맞았으면 돼. 네? 그거를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Y값 중에 안 맞은 애가 없는 거지. 이거 다 맞은 거잖아. 기억도 다 맞은 거지. 니은도 다 맞은 거야. 디귿은 아래가 안 맞았지. 아래가 안 맞았잖아. 안 맞은 놈이 보이잖아. 가로줄 그었을 때 안 만나는 점이 있다고. 안 만나는 데가 있다고. 요거 다 만나잖아. 이거 다 만나. 이것도 세 점에서 만났지만 다 만나. 저기 위에 한 점에서 만날 것이고 다 만나. 요거는 안 만나는 데가 있어. 이거 안 만나는 데가 없어. 이거 안 만나는 데가 많아. 이거 안 만나는 데가 없지.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기역과 니은과 리을과 비읍까지. 그 다음 세 번째로 1대1 대응함수. 이제 전부 다 한 발씩 맞았는데 안 맞은 애가 없는 거지. 기억 되지? 디귿 안 되는 거지? 디귿 안 돼. 리을 되지? 비읍도 돼. 그 다음 네 번째로 항등함수. 항등함수 한 개밖에 없다고. 항등함수 1번밖에 안 돼. 기억밖에 안 돼. 기억밖에 안 돼. 그 다음에 5번에 상수함수지? 상수함수. 당연히 미음이겠지. 아주 나오면 1번이야. 나오면 이것도 1번이야. 솔직히 1번이야. 그 다음 90번. 을 보면은 정의역에 해당되는 놈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그 다음에 공역에 해당되는 놈이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야. 그리고 함수의 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ax 더하기 b고 a가 음수래. 근데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 보라고 한 거지. 이거 방학 때 했거든. 범위에 맞게끔 사각형 그려보라고 했거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 여기가 x가 5, 여기가 y가 마이너스 6, 여기가 y가 10이라고 치면 요 사각형 내에만 x랑 y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저 범위에 들어있는 놈들이 이 사각형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최고차항계수 a가 음수인 직선, 오른쪽에 내려가는 직선이잖아.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졌다면 일단은 함수인지 보기 위해서 세로줄 그어볼 거 아니야. 세로줄을 그어보려고 했던 여긴 다 만났는데 여기가 영역 내에서 안 만났어. 영역 내에서 안 만났다는 건 함수가 되지 못하는 거야. 왜? 타겟이 없어. 얘가 쏘고 싶은데 요 범위 내의 y값 마이너스 6과 10 사이의 값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없어. 못 쏴. 함수가 아닌 거지. 함수가 아닌 거야. 얘는. 반대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이제는 세로줄 그어봤더니
전부 이 영역 내에서 만나지. 함수 맞아. 함수 맞아. 근데 이제 1대1 대응인지를 보려고 가로줄을 그어볼 거야. 가로줄을 그어볼 건데 요런 데는 안에서 만났어. 근데 요런 데는 밖에서 만나잖아. 그잖아. 정의형 내에 있는 x가 대응한 한 거에 들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y 값들 중에 남아버린다는 거야. 요만큼이. 요만큼이 남아버린다는 거야. 요만큼이. 요만큼의 y 값들은 못 맞은 거지. 마찬가지 요만큼의 y 값들은 못 맞은 거야. 1대1 함수지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야. 맞은 놈들 싹 맞아야 돼. 그렇다면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돼버리면 세로줄을 긋든 가로줄을 긋든 전부 다 요 영역 내에서만 만나잖아. 요렇게 된다는 소리야.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결국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10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3,10과 여기가 5, 마이너스 6이잖아. 5,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이란 소리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대입하는 거지 이제.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10이요. 그 다음에 5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요. 빼버려. 마이너스 8a가 16. a가 마이너스 2지. b는 4죠.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이겠지.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합성함수를 하기 위해 앞으로 가자고. 사이언스는 안 배웠어요. 배웠지 다음 때. 아 지금요. 아직 안 했지. 할까요 오늘? 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한다고 앞으로 가라고 했잖아. 시험범위 이것도예요. 선수도 시험범위예요. 안 읽을래? 남은 거 끝까지 거 아니냐. 절대 부등식보다 함수가 절대 부등식보다 합수가 훨씬 쉽지. 훨씬 쉬워. 자 이제 합성함수 해보자고요. 합성함수. 아 중간에 봤구나. 그럼 남은 거 다 하겠네요. 당연한 거 아니겠냐. 뒤에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보겠지. 진짜요? 명제하고 함수 다 보는 거지. 작년에 비하면 편한 거라니까. 작년에는 기말고사가 집합부터였어. 집합부터 저 뭐야 저부터 뭐야 그저 무시까지 다 보고 나서 거기에 순열조합도 있었다고. 뒤지는 거였지. 왜냐면 작년에는 사후고 같은 경우 시험 엄청 빨리 봤어. 올해도 빨리 보는 편이지만 아니, 중간고사를 빨리 보다 보니까 방학이 열흘도 안 됐고 열흘 정도밖에 안 됐거든 작년에는. 열흘 방학이. 어쨌든 간에 합성함수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합성함수 우리 이미 배웠어 옛날에. 근데 그게 합성함수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야. 뭐냐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놈이 3x 더하기 4였어. 근데 갑자기 5x 더하기 2를 해보래. x 대신에 5x 더하기 2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지 요거? 그지? 이게 지금 3배에 5x 더하기 2가 되고 더하기 4니까 결국에는 15x 더하기 10이네 라고 할 줄 알잖아. 이게 합성함수인 거야. 이게 합성함수. 이제 이거를 쓰는 방법을 gx라는 놈을 정해가지고 5x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얘와 똑같은 놈이 f에다가 gx를 집어넣은 모양 요거지. 요게 합성함수인 건데 새로운 놈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지. 이렇게. 이게 합성함수라는 거야. 네? 절대로 f하고 g를 합성한 놈하고 보통 이제 설명할 때 x를 생략해갖고 이렇게 쓰는 거야. 얘하고 g하고 f를 합성한 놈은 같지 않지? 그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지금 같은 경우로 해봐도 g에다가 f를 넣어보면 5배에 3x 더하기 4 더하기 2가 돼버리니까 15x 더하기 22가 되니까 같지 않다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근데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지. 억지로 그렇게 만들면. 하지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개 이상을 합성을 했다면 그러니까 F에다가 G에다가 H를 넣었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좀 풀어서 보면 F하고 G하고 H를 합성해갖고 X를 넣었다는 소리거든. 요거는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나란히 붙어 있으면 F에다가 G하고 H를 합성한 놈을 집어넣어도 되고 반대로 F하고 G를 먼저 합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H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거는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으니까 증명은 안 할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붙어 있는 것끼리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되지만 붙어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해도 된다는 거지. 알았죠? 응? 어째 제왕의 눈빛은 함수를 처음 배우는 사람의 눈빛인데. 이번이 3번째요. 3번이나 됐어요? 지난 겨울 방학 때도 했고 여름 방학 때도 했고 또 하는 거니까 함수가 3번째요. 근데 눈빛이 처음 배우는 사람의 눈빛이야. 아니지? 나 현타신 거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왜 피곤해? 너무 수업이 오래돼서요. 길어져서요. 네 국어 수업 몇 시간 하는데? 그냥 제가 해본 소리입니다. 그런 알았어. 난 혹시나 학원 다니느라고 뭐 노가다 뛴다 했지. 피곤해야 돼. 매번 피곤해야 돼. 노가다 뛰어? 아니요. 국어는 2번씩 해요. 뭐라고? 국어 뛴다고? 2번 쉬어요. 아, 2번 시작인 거야? 내 맘이야. 수학은 100분 동안 시험 봐. 최대한 긴장하고 있는 시간대를 늘려야 돼. 수학을 잘 보려면. 100분 수업은 어때요? 아, 100분만? 네. 뒤지고 싶네. 자, 어쨌든 간에 합성함수가 이런 놈인데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x라는 놈이 있었고 여기에 y라는 놈이 있었고 여기에 z라는 놈이 있었다고 치자고. 어떤 함수에 의해서 x가 y로 바뀌고 어떤 함수에 의해서 y에 들어있는 게 z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자고. 여기가 1, 2, 3이 있었고 a, b, c가 있었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있었다고 치자고. 그냥 내 맘대로 그릴 거야. 내 맘대로. 대충 내 맘대로 그릴 거야. 대충 내 맘대로 그렸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얘를 먼저 집어넣으라는 거야. 얘를 F에 집어넣지. 그치? F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어. 그거를 G한테 집어넣은 거지. 그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요게 C가 됐다가 그 결과로 베타가 되는 이런 형태인 거지. 오케이?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하는 거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시험범위를 끊어가지고 합성함수까지만 끊어갖고 시험을 볼 때도 있었거든. 옛날에는. 그럴 때는 뒤에 역함수가 있는데 역함수의 생각으로 말하면 쉬운 개념인데 합성함수에서 끊어버렸더니 어려워지는 형태가 좀 있었거든. 지금은 우리 당연히 뭐 역함수랑 같이 시험을 볼 거니까 그런 것들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런 거 있거든. fx라는 놈이 3x 더하기 4고 gx라는 놈이 2x 더하기 5였어. 근데 f한테 hx를 집어넣었더니 그러니까 f하고 h를 합성을 했더니 이게 g가 되는 h를 찾으시오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h에다가 f를 집어넣었더니 g가 되는 h를 찾으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얘는 f한테 h를 집어넣었대. 이거 f한테 hx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f에 들어있는 x 대신에 h를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그게 요거래. 요게 2x 더하기 5래. 그러면 4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hx라는 놈은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로 이렇게 쉽게 찾으면 돼. 근데 얘는 h라는 함수에다가 3x 더하기 4를 집어넣었더니 2x 더하기 5가 됐다고 말하는 거지. hx를 찾으래. 얘는 합성함수 생각만 갖고 한다면 치환을 해야지. 요 놈을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x는 3분의 t 빼기 4지. 양쪽에 x라고 생겨먹은 놈한테 얘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왼쪽은 ht가 되지. 오른쪽은 2 곱하기 3분의 t 빼기 4 더하기 5가 되겠지. 그래갖고 ht라고 말할 수 있는 게 3분의 2t 빼기 3분의 8 더하기 5니까 3분의 7. 변수는 t로 넣든 x로 넣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hx라는 놈은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7이요. 이런 식으로 찾게 만들어주는 게 합성함수의 생각만으로 푸는 거야. 너무 어려워. 우리는 역함수까지 할 거기 때문에 역함수의 생각으로 가면 그건 뭐 1도 아니지. 1도 아니야. 왜 1이 아니냐고? 역함수 우리 알잖아.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면 이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해도 된다고. 역함수랑 같이 할 거니까. 알았죠? 오늘은 역함수를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역함수랑 같이 갈 거니까. 여기 합성함수에서 가장 어려운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작년에 이제 김포고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어. 김포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합성함수를 그리래. 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교점까지 뭘 찾으라고 하거든. 2개짜리는 어떻게 하거든? 근데 합성 3개짜리를 낸 거야. 그러니까 이 3개짜리를 만드는 것도 진짜 큰일이야. 3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표시로 저기 있지. 그러니까 552번, 554번, 555번 이런 것들이야. 이거는 지금 2단계니까 어려운 놈들이야. 어려운 놈들. 이런 놈들. 그러니까 지금 2번 합성한 건데 555번 같은 경우는 3번 합성했잖아. 3개를 합성했잖아. 3개를. 이거는 근데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나올 테지만 규칙성이 없는 놈을 낸다고. 그러니까 2개짜리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552번에 내가 그림만 그려볼게. 552번을 보면 552번에 그림만 그리고 넘어갈 거냐면 552번 보면은 fx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4이 요게 fx야. 무슨 소리냐면 f하고 f를 합성한 놈을 그려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식 방법부터 얘기하고 빨리 그리는 거 얘기할게. 정식 방법이라는 건 그래프를 다 세분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요 fx라는 놈은 일단 0과 2 사이에서 x 더하기 2처럼 보이지? 요거 x 더하기 2처럼 보이잖아? 그 다음에 2와 4 사이에서 요 놈이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리고 4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구만. 그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f 대신 이게 지금 f에다가 fx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x들을 전부 fx로 바꾸라는 거야. f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 그러면 fx 더하기 2 요거는 fx라는 놈이 0과 2 사이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2배의 fx 더하기 8 요거는 2부터 4까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보니까 fx가 0과 2 사이인 곳 fx는 y 값이잖아? 0과 2 사이인 곳 여기지. 여기야. 여기가 3이겠지 당연히. 그지? 요 범위가 되는 거야. 0과 2 사이가 되는. 그러면 요 놈은 지금 한 군데 다행히도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거 같고 x로 따지면 3과 4 사이가 되는 거지. 2를 뺐으니까 여기서 2를 뺐잖아 내가. 3 빠지고 4까지가 돼. 그때의 fx는 요거잖아. 요거 이거라고. 여기 fx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10돼.
그리고 여기 2와 4 사이는 두 군데가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두 군데로 나눠야 돼. x로 따졌을 때 0부터 2 사이 하고 2부터 3 사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지금 2에다가 등호를 채워놨으니까 여기 세워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0부터 2 사이면 fx가 얘지. fx가 얘라고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2 더하기 8 돼가지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돼. 아랫놈은 fx에 해당되는 게 얘잖아. 요 놈이라고. 요 놈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8 더하기 8 돼가지고 결국에는 4x 빼기 8 되는 형태. 요것들을 그려야 돼. 얘하고 여기서 얘하고 여기서 얘까지 이렇게 세 개 그려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려본다고 치면 0과 2 사이에서는 요거잖아.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여기가 4고 여기가 2였다고 치면은 2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와 3 사이 얘요. 2 집어넣으면 0이지 3 집어넣으면 4지. 여기가 3이라고 칠게. 그러면 3 집어넣으면 4 되게끔 요렇게 돼. 마지막 요놈 3 집어넣으면 4지 4 집어넣으면 2지 4 집어넣으면 여기가 2라고 치면은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게 지금 요렇게 이거하고 요게 지금 f를 합성한 함수입니다. 정식 방법으로 하면 한 개만 그리는 것도 상당히 큰일이야. 규칙성이 없는 거. 근데 이거를 한 개를 더 합성을 하면 돌아버리지.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내가 그린 게 이거거든? 이렇게 오래 걸렸잖아. 근데 저 연명할 김포구에서 요거를 냈다고. 근데 또 요것만 낸 게 아니라 요거하고 다른 놈과의 교점 차들. 진짜로. 그렇게 문제를 낸 거야. 4, 5번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봤자 이거야. 내가 정식 방법으로 한 거잖아. 빠른 방법이 있어. 점만 탁 찍어갖고 연결하면 되는 거야. 점만 탁 찍어갖고. 자, 이제 점만 찍어봅시다. 점만 찍어봐. 자, 일단은 시작점과 끝점을 봐야 돼. 시작점 0일 때와 4일 때지. 그리고 중간에 변하잖아. 2일 때 변하지. 그지? x값 기준으로. x가 0일 때와 4일 때는 무조건 봐야 돼. 그건 경계니까. 중간에 식이 바뀌는 곳이 2일 때니까 x가 0일 때와 2일 때와 4일 때를 보는 거야. 그래서 f에 fx를 집어넣을 건데 일단은 x가 0일 때와 x가 2일 때와 x가 4일 때를 봤더니 f에 f0 f0은 2였잖아. f2요. f2는 4잖아. 4요. 그 다음 2를 넣었어. f2는 4라며. f4요. f4는 0이잖아. 그 다음 f에 f4. 그러면 f4가 0이었으니까 f0은 2잖아. 그리고 이제 요놈이 0일 때와 2일 때와 4일 때로 요놈이. 왜냐면 f한테 집어넣은 게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fx가 0일 때가 지금 보니까 4일 때밖에 없지. x가 4일 때. 그럼 봤잖아 지금. x가 4일 때 봤잖아. 또 볼 필요 없는 거지. 그 다음 저게 fx가 2일 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3일 때가 있잖아. x가 3일 때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fx가 0일 때 아니 4일 때 그때가 여기니까 2일 때잖아. x가 2일 때야. 근데 이것도 봤잖아 이미. 그럼 요것만 추가로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니 f3이 2였잖아. f2는 4였고. 그래서 이제 요 세 점만 찍어볼게. 0일 때 4였어. 그 다음에 2일 때 0이었어. 그 다음에 3일 때 4였어. 여기가 3이고 4라고 칠게. 여기. 그 다음에 4일 때 2였어.
그래갖고 요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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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4개 연결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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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똑같다. 똑같다. 정식 방법으로 아무도 안 풀어 솔직히. 근데 미친 또라이 학교 서울에 있는 미친 또라이 학교가 소술형으로 낸 거야. 어쩔 수 없지 이걸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소수령 안 내. 소수령 나오면 다 틀려 솔직히 말해서. 시간 아까워서 나 같으면 이거 표기하라고 할 거야. 소수령으로 나왔으면. 시간 아까워서 진짜로. 아니면 저 편법으로 답만 구하면 되지. 그럼 답점수 줄 거 아니에요. 그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합성함수에서는 가장 어려운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가장 어려운 놈. 뭐 4, 5번은 고생 안 하지만 빈포고는 그리고 프린트에 있을 거 아니야. 프린트에 나오는 놈으로만 연습하면 되니까 부담은 좀 적어. 부담. 작년에는 프린트 문제가 장난 아니었거든. 문제 양이. 근데 올해는 작년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저거 3개짜리 그 3개 합성한 거에서도 쓸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함수가 지금은 똑같은 함수라면 F랑 F. F랑 G도 되는 거니까. 하나를 구해놓고 다시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하나 배출하시고. 그러니까 3개짜리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안 중요해 이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놈이면 막 달달달 하라고 할 거야. 한 개도 안 중요한 거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시간만 끄는 그런 놈이라고. 기포가 거기 서 있다. 아니 올해 그렇게 나온다고 당정할 수 없는 거지. 작년에는 그랬다는 거지. 작년에는. 아니 기말을 아주 이렇게 아니 지금 맨날 졌잖아. 아 왜 그래 진짜. 아 정말. 나 가슴을 깔려겠다. 아 좀 화가 나나 그래 내가. 자 여기 합성함수만 하고 넘어갈게. 끝낼게. 합성함수만 하고. 뭘 해볼 거냐면 잠깐만요. 하나 더 없네. 하나 많이 하는 거. 494번. 오늘 요거 하고 끝낼게. 숙제가 적겠네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거 줬잖아 이거. 이걸로 쓰게 될 거야. 숙제는 요거 127쪽까지야. 이거요? 이거 10페이지요? 127쪽. 127쪽까지야. 딱 그 절대부등식까지야. 이거 3장이었어요. 아 이거 말하는 거 이거 127쪽까지 숙제라고. 127이요? 너무 많아요. 127이요? 너무 많아요. 딱 명제 끝까지라고. 절대부등식까지야 그냥. 그거 아니잖아. 이 칼라로 줬는데 씨 갑자기 흑백을 들이대고 진짜. 네임펜 있어? 뭐? 네임펜. 127쪽이었어. 49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7이요? 에이, 올림푸스 기출. 솔직히 이게 1학기 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이거 올림푸스 기출이 2학기 도형부터는 필요해갖고 그냥 2학기만 옛날에는 이게 1학기 2학기 따로 나왔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한 몸으로 나와갖고 사기가 좀 그래서 클리닉 때 뭐예요? 클리닉 할 거 겁나 많죠. 이거 하면 안 돼요, 올림푸스? 아니 왜요? 그건 숙제잖아. 숙제도 하는 겸 클리닉도 하는 거죠. 그건 클리닉이 아니잖아. 숙제하고 있는 거. 클리닉 때는 똑같은 올림포스인데 올림포스 기출보다 쉬운 걸 줄 거야. 아 근데 494번. 원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디 성립하게끔 K를 정해보라는 거지. 자, F한테 G를 집어넣으면 3배에 3x 아니 x 더하기 K 더하기 2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3K 더하기 2가 되고, 반대로 G한테 F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더하기 K가 돼갖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K 빼기 2가 되는 거지. 얘네 둘이 같다는 거지. 상수관끼리. 그러니까 3K 더하기 2하고 K 빼기 2가 똑같다는 거니까 2K가 4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4 되는 거지. K가 마이너스 2면 된다는 거지. 겁나 쉽잖아. 요거는 138쪽까지만 합시다. 숙제. 이건 몇 개 안 돼. 쉽기도 하고. 3단계 안 풀어도 되죠? 3단계는 숙제 아니야. 3단계는 숙제 아니야. 수고들 했어요.